안녕하세요. 하루 한 걸음 건강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맛있게 드시고 가족들 만나 웃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휴만 지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손발이 붓고 체중이 갑자기 올라가고 아침 혈압이 들쑥날쑥해지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넘기곤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이 며칠이 다음 한 주의 컨디션과 수치,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이 끝난 지금 딱 72시간 3일만 실천하면 몸이 눈에 띄게 편안해지는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늘 피곤하고 더부룩했는지, 무엇을 먼저 바꿔야 되는지 100% 이해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10분 땀 루틴이 회복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다만 몇 분은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끝에 중요한 주의사항을 꼭 들으세요. 인천에 사시는 66세 윤정숙 어르신은 손 큰 성격이라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느라 정작 본인 식사는 늘 급하게 하셨어요. 연휴 내내 전, 갈비, 식혜와 과일까지 드시고 밤에는 늦게 주무셨죠. 사흘이 지나니 체중이 1.2kg 늘고 아침에 손등이 푹 들어갈 만큼 붓고 속은 답답하고 혈압은 평소보다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원래 이런가요? 약을 더 늘려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니요. 먼저 3일만 순서대로 회복시켜 보시죠. 하고 72시간 루틴을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셋째 날 아침 부종이 빠지고 속이 편안해졌고 체중은 0.8kg 내려갔습니다. 혈압도 안정 범위로 돌아왔죠. 우리 목표는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한 끼, 한 걸음, 한 잔의 물. 그렇게 72시간입니다. 첫날 아침은 몸의 수도꼭지를 여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2컵, 급하지 않게 천천히 드세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상온이 좋습니다.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어깨를 둥글게 3번만 돌려주세요. 목이 뻐근하시면 턱을 살짝 당겨 목 뒤를 길게 만들고 5초간 숨을 들이마셨다가 5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이 1분이 하루의 순환을 바꿔줍니다. 아침 식사는 적고 간단하게 달걀 12개와 토마토나 오이 같은 생채소, 거기에 통곡물 한 조각 현미 토스트나 귀리떡 같은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흰빵, 흰죽, 떡국 같은 빠른 탄수화물은 첫날만큼은 쉬어갑시다. 속을 편안하게 시작해야 다음 끼니도 과하지 않게 선택할 수 있어요. 점심과 저녁은 접시를 먼저 떠올리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나물, 샐러드, 데친 야채로 가득 채우고 4분의 1은 단백질 생선, 두부, 닭가슴살로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 현미, 귀리, 메밀로 맞춥니다. 국물은 향만 맡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볼까요? 짠 국물 한 그릇이 다음날 아침 혈압을 흔듭니다. 전이 남아있으면 키친타월로 기름을 꾹 눌러 빼고 한두 조각만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씹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요령을 하나 드릴게요.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고 한 입 한 입 20번 이상 씹습니다. TV나 휴대폰을 꺼두면 배가 아닌 혀의 감각이 돌아옵니다. 맛이 덜한데? 라고 느끼는 건 혀가 자극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3일이면 미각은 금방 회복됩니다. 각 끼 식사 후에는 10에서 15분만 걸어주세요. 집 밖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안 복도, 거실, 주방 사이를 빙글빙글 도는 것도 좋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아 제자리에서 무릎을 번갈아 2분간 들어 올리고 발목을 30번씩 펌핑해 주세요. 벽을 짚고 종아리를 30초 늘렸다 쉬는 것을 3번 반복합니다. 이 10분이 혈당과 혈류의 급등을 낮춰주고 식곤증을 줄입니다. 저녁에는 폰 화면을 평소보다 1시간 먼저 끄고 침대에서 깊게 호흡을 4회만 해보세요. 4초 들숨, 7초 멈춤, 8초 날숨. 공기를 길게 내보내는데 집중하면 마음이 내려갑니다. 첫날은 이렇게 몸의 수도꼭지 열기, 염분기름 잠깐 멈춤, 식후 짧은 걷기, 수면, 시계 맞추기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나트륨 컷과 장 회복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국물 위주는 하루만 쉬어줍시다. 대신 생채와 데친 나물에 식초 한 스푼으로 산미를 더하면 짠맛 없이도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발효식품은 소량이 좋습니다. 요거트 한 컵, 청국장 반 공기만으로도 장은 깨어납니다. 카페인은 오전에 2잔 이내로, 오후 2시 이후에는 보리차나 따뜻한 물로 바꿔보세요. 간식은 과일을 주먹 크기 1회, 견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배가 고픈데요? 하고 느껴질 때는 물을 반 컵 마시고 5분만 기다려보세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움직임은 조금 길고 무리 없이. 가능한 분은 연속 30분 걷기 아니면 10분 걷기를 3번 나누어도 좋습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계단 한 층을 천천히 오르내리기를 5분, 골반을 말았다 펴는 틸트를 10회씩 3세트, 500ml 물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기 10회씩 3세트. 숨이 살짝 가쁘고 대화는 가능한 정도면 적당합니다. 밤에는 첫날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수면 시계를 고정합니다. 우리 몸은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날 때 회복 호르몬을 가장 잘 분비합니다. 셋째 날은 균형을 굳히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통곡물 밥 반 공기, 계란 1개, 채소 반 접시로 가볍게. 점심과 저녁은 둘째 날과 비슷하게 먹되 소금과 간장 대신 참기름 한 방울과 레몬즙으로 풍미를 살려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10분 땀 루틴을 함께합니다. 준비 운동은 어깨와 목을 천천히 돌리며 1분. 그 다음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의자 스쿼트를 30초 하고 30초 쉽니다. 팔을 옆으로 벌려 크게 원을 그리며 서 있기 30초, 30초 쉬기. 제자리 빠르게 걷기 1분, 30초 쉬기.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3회 반복합니다. 호흡은 가쁘지만 대화가 가능한 수준을 유지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은 의자 스쿼트를 발끝을 약간 바깥으로 벌리고 앉을 때 엉덩이를 뒤로 빼며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깨가 불편하면 팔 그리기 대신 팔꿈치를 몸통에 붙인 채로 가볍게 굽혔다 펴기 동작으로 바꾸면 됩니다. 숨이 거칠어지면서도 나도 땀 한 방울 흘릴 수 있네라는 자신감이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 10분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순환의 스위치를 켭니다. 물은 하루 6에서 8잔을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벌컥벌컥보다는 시간마다 나눠 드세요. 식전 반 컵은 위를 준비시켜 과식을 줄여줍니다. 스포츠 음료는 당분이 많으니 피하고 보리차나 우엉차처럼 자극이 적은 차가 좋습니다. 밤 9시 이후 과도한 수분은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어 수면을 끊습니다. 잠이 중간에 깨면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478 호흡을 2번만 하고 다시 누워보세요. 빛이 강한 휴대폰 화면은 다시 수면 호르몬을 끕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중과 복부 둘레를 한번 재고 발등이나 종아리를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종이 빠지는 속도가 느껴지실 겁니다. 혈압과 혈당을 재시는 분들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팔, 같은 자세에서 측정해 주세요.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몸의 감각배가 편안하고 발이 가벼운 느낌이 먼저 변합니다. 회복은 숫자보다 감각이 앞서거든요. 남은 명절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다시 데울 때 종이 호일 위에 올려 기름을 살짝 빼고 묵은지나 채소 무침과 함께 작은 조각만 드세요. 갈비나 잡채처럼 달고 짠 음식은 채소를 더해 간을 중화시키고 국물은 반 이상 남깁니다. 식혜는 반 잔만, 과일은 주먹 크기 1회면 충분합니다. 달달한 것을 줄이는 게 가장 어렵다면 식후 달달 대신 식후 걷기로 뇌 보상 회로를 바꾸는 게 지름길입니다. 걸으면 생각보다 빨리 괜찮다는 신호가 올라옵니다. 자주 받는 질문도 몇 가지 미리 드릴게요. 커피는 정말 줄여야 하나요? 오전에 12잔은 괜찮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 마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다음날 피로가 심해지고 피곤하면 달고 짠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붓지 않나요? 소금과 함께 들어오는 물은 붓게 만들지만 염분을 줄이고
시간마다 나눠 마시면 오히려 부종이 빠집니다. 밤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시고 5분만 기다려 보세요. 진짜 배고픔이라면 아침 식사를 조금 더 단단히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꿔주면 밤 허기가 줄어듭니다. 이제 이렇게만은 하지 말자도 정리해 볼까요? 명절 다음 날 아침 해장국과 매운 국물로 위장을 다시 자극하지 않기. 밤늦게 과일과 식혜를 가볍게라고 착각하며 드시지 않기. 식사와 술, 수면제를 겹치지 않기. 이 조합은 어지럼과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힘든 마음이 든다고 내일부터로 미루지 않기. 회복은 오늘 한 잔의 물, 10분 걷기에서 시작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다음에 해당되시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신부전이나 신부전으로 수분 나트륨 제한을 받는 분, 이뇨제나 인슐린제를 복용해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 최근 어지럼 흉통호흡 곤란이 있었던 분, 급성 통증이나 염증이 있는 분은 강도와 양을 조정해야 합니다.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이 심하면 강도를 낮추고 물을 소량씩 자주 드시고 변비가 심하면 식이섬유와 함께 수분을 조금 더 보충하고 유산균 식품을 소량 추가해 보세요. 여전히 불편하면 중단하고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채널 가족들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의 윤정숙 어르신은 72시간 루틴으로 속이 편해지고 체중이 내려갔습니다. 광주 68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박영호 어르신은 국물 절반 남기기와 식후 10분 걷기만으로 아침 두통과 발 부종이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아침에 물 2컵, 접시의 절반은 채소, 국물은 남기기, 식후 10분 걷기, 밤 8시 이후 부엌 불 끄기, 같은 시간에 잠들기. 이 6가지만 3일간 지켜도 몸은 반응합니다. 선생님, 속이 편하고 아침이 가벼워졌어요. 윤정숙 어르신의 말이 오늘 여러분의 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72시간 우리 함께 시작할까요? 하루 한 걸음이 내일의 가벼움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